그래, 그럼 진짜 장사를 보여주지. 68살 박말순이 대형마트 전단지를 찢어버리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40년을 운영한 구멍가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낡은 외상장부 한 권으로 거대 자본에 맞서기로 결심했죠. 돈 대신 신용으로 이웃 간의 믿음으로 거래하는 동네 통장이라는 혁명적 시스템. 그 작은 장부 하나가 결국 대기업을 무릎 꿇게 만들고 전국을 뒤흔드는 희망의 상징이 되리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달랑 김치통 하나와 된장통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오늘도 라면이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푸념하면 안 되죠. 아직 가게가 있잖아요.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산, 말순 슈퍼가 있으니까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서 있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남편이 떠난 게 벌써 15년 전인데 그때도 이미 머리가 반쯤 휘었으니 당연한 거겠죠. 가게로 향하는 골목길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가로등 2개가 고장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미루고만 있습니다. 발밑을 조심하며 걸어가는데 옆집 김노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더라고요. 말순이 또 이 시간에 나가네. 네, 할아버지. 일찍 문 열어야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커피라도 사가시잖아요. 고생이 많아. 근데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물어보시는 말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죠?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물어봐야 뻔한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제 냄새와 라면 냄새가 섞인 이 공간만의 고유한 향이었죠.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니 낡은 불빛이 깜빡이다가 겨우 켜졌어요. 이것도 곧 갈아야 할 텐데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선반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왠지 오늘은 유독 힘들게 느껴졌어요.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더군요. 오늘도 손님이 올까?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요즘 하루 매출이 고작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거든요. 이걸로 가게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6시가 되자 신문 배달하시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커피 하나요. 그래, 잠깐만.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꺼내 건넸습니다. 2,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청년도 언제까지 여기 올까? 대형마트에서는 같은 커피를 1,500원에 팔거든요. 게다가 카드 포인트까지 준다고 하니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아침 시간이 지나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장을 보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만 사가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물건을 가득 담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말순이 미안한데 이거 외상으로 해도 될까? 단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에는 라면 5개와 김치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세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외상장부를 꺼내
이름과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 장부를 펼치면 한숨만 나와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 옆에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액수들. 다 합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받을 수나 있을까? 하지만 받으려고 재촉할 수도 없었어요. 다들 형편이 어려운 걸 아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점심때가 되자 학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군것질거리를 고르는 아이들을 보니 잠깐이나마 가게가 활기차 보였어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한 아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더라고요. 이거 저기서 더 싸게 파는데? 진짜? 그럼 거기 가자. 아이들이 과자를 도로 선반에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요즘 현실이구나 싶었죠. 휴대폰 하나면 어디가 더 싼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한산해졌어요. 간혹 어르신 한두 분이 들러 소주 한 병이나 담배 한 갑을 사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잠깐 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어요. 아마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간 것 같았어요. 저 사람도 대형마트로 가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취한 상태였는지 비틀거리며 들어와 라면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끓여줘. 알았어요. 뒤쪽 조리 공간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내놓으니 아저씨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장사 요즘 안 되지? 갑자기 하는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저냥이요. 아이고, 솔직하게 말해. 다들 대형마트 가잖아. 나도 사실 거기서 장 봐. 아저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당연한 거니까요. 거기가 싸니까 그러시죠. 저도 이해해요. 미안해, 할머니. 근데 할 수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아저씨가 라면을 다 먹고 나가셨어요. 2,500원을 받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가 유난히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문을 닫고 하루 매출을 계산했어요. 43,000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월세가 80만 원인데 이런 식이면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뉴스 내용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바로 제 이야기니까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TV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지려나? 하지만 답은 뻔했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봤어요.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15년이 지났는데도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혼잣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가고 손님 몇 명 받고 외상을 적어주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점심때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80이 넘으신 김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셨어요. 말수나 쌀 한 금만 줄 수 있겠니? 네, 할머니. 잠깐만요. 쌀을 담아드리며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얼마야? 2,000원이요.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보네. 다음에 줘도 되겠니? 그러세요, 할머니.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돈도 못 받을 거야.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우신 걸 아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장이 급하게 가게로 찾아왔어요. 말순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박 할아버지 있잖아. 저번에 여기서 외상으로 물건 사가신 분. 쓰러지셨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는데 병원을 못 가신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비가 없어서요? 응. 자식들한테 연락했는데 다들 자기들도 어렵다고 도와줄 수 없다더라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가게 문을 잠그고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말순이에요, 할아버지.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아이고, 말순이. 왜 왔어? 들었어요. 편찮으시다고요. 별거 아냐. 그냥 좀 어지럽고 그래서.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약봉지 몇 개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죠. 아니야. 약 먹으면 괜찮아. 그게 아니라 제대로 진찰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돈이 어딨어. 병원 가면 10만 원은 깨지는데.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만 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럴 순 없어. 결심을 했어요. 제가 병원비 댈게요. 뭐, 말순아, 너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어떡해.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찰을 받으신 결과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한 상태였대요.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병원비는 13만 원이 나왔어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2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중 13만 원을 썼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말순아, 정말 고맙다. 꼭 갚을게. 천천히 갚으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할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가게가 더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계산대에 앉아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 7만 원. 이걸로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 다 힘들어. 외상장부를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마다 이름이 빼곡했어요. 김할머니, 이 아주머니, 박할아버지. 다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서로 돕지 못하는 거라면 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메가마트 오픈, 모든 상품 최대 30% 할인.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온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대형마트가 바로 코앞에 들어온 거죠.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공짜 휴지를 나눠준다는 소문에 할머니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1명, 2명 모두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체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저 큰 마트와 경쟁할 수 있겠어요? 가격도 싸고 물건도 많고 주차장까지 있는데. 가게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동네 청년이었는데 요즘 자주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담배 한 갑이요. 그래. 담배를 건네주며 물었어요. 너는 대형마트 안 가니? 거기요? 사람 너무 많아서 가기 싫던데요. 여기가 편하죠. 청년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고마워. 뭐가요? 당연한 건데. 청년이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외상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이름을 읽었어요. 이 사람들과 나는 같은 처지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서로 돕지 못한다면 돈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신용으로 거래한다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돈 대신 신용을. 일어나 앉아 메모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장부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 점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물건을 사면 돈 대신 점수를 적립하고 그 점수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또 점수를 받는 거죠. 서로 돕는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 이름은 동네 통장이라고 하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될까 싶으면서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뭔가 해볼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작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모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어젯밤 적어둔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꿈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해보자. 가게로 가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누구에게 먼저 제안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가게 문을 열고 오래된 외상장부를 꺼냈어요. 새 공책을 하나 꺼내 표지에 썼습니다. 동네 통장. 이제부터 이 장부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점심때쯤 김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난번에 쌀을 외상으로 사가신 분이셨죠. 말순아, 저번에 쌀값 갚으러 왔어. 아, 할머니. 그건 나중에 주셔도 돼요. 아니야. 빚은 빨리 갚아야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셨는데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할머니께 제안할 게 있어요. 제안? 네. 돈 대신 다른 걸로 갚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예를 들어 할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집 청소 같은 거 힘드시죠? 그야 뭐. 나이가 드니까 힘들지. 그럼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대신 할머니는 나중에 다른 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네 통장 시스템에 대해서요. 돈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걸로 거래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청소 도와드리면 할머니는 나중에 다른 어르신 도와주시고 그분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될까? 사람들이 믿고 따라줄까?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첫 번째 회원이 되어주세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첫 회원이 생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통장에 할머니 이름을 적고 쌀값 2,000원 대신 청소 도움 한 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댁에 찾아가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먼지 쌓인 창문을 닫고 쌓여있던 설거지를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차례예요. 다른 분 도와주실 수 있죠? 그래야지. 누굴 도와주면 되는데? 옆집 박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아, 그분. 알지. 그럼 내가 반찬 좀 만들어 갖다 드릴까? 완벽해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될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이틀 뒤 김할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말순아, 박 할아버지한테 반찬 갖다 드렸어. 정말요? 어떠셨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요즘 제대로 못 드셨나 봐. 그러면서 자기도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던데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할아버지한테 연락드려 볼게요. 박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동네 놀이터 벤치 있잖아요. 부러진 지 오래됐는데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할아버지가 다음날 바로 놀이터로 가서 벤치를 고쳐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벤치를 고치시네. 말순이가 새로 시작한 거래 방식 때문이래. 돈 없이도 서로 돕는 거. 그게 뭐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가게에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말순아, 우리도 그 동네 통장에 참여할 수 있어? 물론이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대신 나중에 다른 분을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 순간 멈칫했어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건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지켜봐 주는 거죠. 아주머니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잃을 것도 없잖아요. 한 분이 먼저 동의하시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5명이 더 동네 통장에 가입했어요. 공책에 이름을 적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라고. 일주일이 지나자 회원이 15명으로 늘었어요. 거래도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고 저 할아버지는 수리를 해주고 청년은 심부름을 대신 해주고 각자 할 수 있는 걸로 서로를 도왔어요. 가게 한쪽 벽에 동네 통장 현황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누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지 적어 놓은 거죠. 사람들이 가게에 들러 현황판을 보고 갔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 도와줄까?
서로 돕는 게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젊은 엄마가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말순 사장님, 이거 사기 아니에요? 뭐가 사기예요? 저 지난주에 장 봐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아이 받으렸는데 그분이 저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름을 들으니 아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이었는데 거래만 받고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분 댁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나오시더라고요. 아, 말순이. 무슨 일이야? 저기, 지난번에 동네 통장으로 거래하셨잖아요. 다른 분 도와주셨어요? 아, 그게 바빠서 아직 못했어. 이번 주 안에 꼭 도와주셔야 해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라서요. 알았어, 알았어. 할게. 하지만 그분 표정이 영 찜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가니 아예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황판에 그분 이름 옆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사람 표시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저 사람처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 그럴 순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키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계속 설득했지만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반상회가 열렸어요.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동네 통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정말 안전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웃끼리 돕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요? 그건 서로 대화로 풀어야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 김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동네 통장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할머니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 서로 돕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꼈어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부끄러워서 도움도 못 청했는데 이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통장이 좋았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반상회가 끝나고 나니 오히려 회원이 더 늘었어요. 20명, 30명, 점점 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게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동네 통장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게를 찾는 사람도 늘어난 거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동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멈춰서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 고마워요. 그럼 장 좀 받아주실래요? 그럼요.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역신문 기자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말순 사장님이시죠? 동네 통장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취재요? 네. 요즘 화제더라고요. 돈 없이 거래하는 시스템이라고.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 하나하나 대답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화제가 되고 있구나. 일주일 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첫 페이지는 아니었지만 꽤 큰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동네 통장, 돈 없이도 거래되는 따뜻한 마을. 제목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만든 작은 시스템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전화가 쏟아졌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고 싶다는 연락, 방송 취재 요청, 인터뷰 제안.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로울 순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정장 입은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박말순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메가마트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대형마트에서 뭐 하러 왔을까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업부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이 요즘 하시는 동네 통장 때문에 저희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라는 건 아니고요. 협력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협력이요? 네. 사장님 시스템을 저희 마트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물론 대가는 드리고요. 돈 얘기가 나오자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빨리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건 드릴게요. 남자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협력이라니 뭔가 이상한데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대형마트가 갑자기 협력하자고 할 리 없잖아요. 며칠 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동네 통장이 불법이래. 세금도 안 내고 거래한다며? 나중에 다 잡혀갈 거래.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뻔했죠. 메가마트였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에요. 그냥 물물 교환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구청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사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동네 통장이 유사금융행위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유사금융? 저희는 돈 거래를 안 하는데요. 그래도 조사는 해봐야 합니다. 공무원이 장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을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그냥 이웃끼리 돕는 거니까요. 그럼 괜찮은 거죠? 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저희도 계속 나와야 하니까요. 공무원이 나가고 한숨을 쉬었어요. 방해하려고 작정했구나. 메가마트가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뒤 가게 앞에 누군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사기 가게 조심하세요. 화가 났지만 떼어내고 말았습니다. 화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창문에 달걀이 던져지고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뭘 잘못한 건지. 포기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가게로 가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순이, 우리가 청소해줬어. 스티커도 다 떼어냈어.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우리가 고맙지. 말순이가 우릴 도와줬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싸워야겠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일주일 뒤 지상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동네 통장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방송이요? 네. 요즘 화제라서요. 전국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가면 더 주목받을 텐데, 그럼 메가마트가 더 방해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순아, 해야지.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해. 그렇긴 한데.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하죠? 좋아요. 할게요. 방송 촬영일이 잡혔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맨이 동네로 왔어요. 사장님,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긴장돼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 통장은요. 편하게 하세요. 천천히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필요한 걸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돈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걸로 거래하면 어떨까?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한 분 한 분 참여하시면서 지금은 5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동네 사람들도 인터뷰했어요. 말순이 덕분에 저희가 서로 돕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웃이면서도 남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거 방송 나가면 큰 반향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럴까요? 확신합니다. 요즘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2주일 뒤 방송이 나갔어요. 저녁 9시 뉴스 특집으로 15분 동안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함께 봤어요. 마을회관에 TV를 크게 틀어놓고요. 방송이 시작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낡은 가게에서 장부를 적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말순 씨 68세. 40년 동안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내레이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가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동네 통장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동네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이 나왔어요. 청소를 도와주고 장을 받아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돈이 아니라 신용으로 거래하는 이 시스템은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 마을엔 돈보다 신용이 더 커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돈보다 값진 거죠. 그 말을 할 때 눈물이 글썽였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이 잘했어. 우리 이야기가 전국에 나갔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가 폭주했거든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동네도 동네 통장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어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기부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2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까지. 말순 사장님 응원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쓰세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방송 일주일 뒤 또 다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토크쇼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토크쇼요? 네. 많은 분들이 말순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토크쇼 녹화장에 갔을 때 처음엔 겁이 났어요. 조명도 밝고 카메라도 많고 하지만 진행자가 편하게 대해줘서 금방 긴장이 풀렸습니다. 말순 사장님, 동네 통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신 어르신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끼리라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했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한 분 한 분 마음을 얻어가면서 지금은 큰 가족이 됐어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대형마트와의 마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멈칫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방해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 제 이야기가 퍼졌고 뉴스에서도 다시 다뤘습니다. 동네 통장, 전국적 열풍, 대형마트 독주의 제동건 68세 할머니. 헤드라인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메가마트의 반격도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더 이상 납품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말순 사장님한테 물건 대면 저희도 거래 끊긴대요. 메가마트가 거래처를 압박한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거야?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른 거래처에서도 똑같은 연락이 왔어요.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선반이 점점 비어갔어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말순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거래처가 모두 끊기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3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순 사장님이시죠? 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방송 보고 감동받아서요. 제가 직접 납품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메가마트 같은 대기업한테 납품하면 제값도 못 받아요. 차라리 사장님 같은 분한테 공급하는 게 훨씬 낫죠. 청년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저도 도움받는 거예요. 청년이 다음 날부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가져다 줬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소상공인들도 찾아왔어요. 저희도 납품하고 싶어요. 메가마트 눈치 안 보고 장사하고 싶어요. 하나둘씩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요. 가게 선반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더 좋은 물건들로요. 손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이 과일 진짜 신선하네. 여기 물건이 대형마트보다 나은데? 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늘었어요. 동네 통장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장 볼게요. 대형마트보다 여기가 좋아요.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루 10만 원, 15만 원, 때로는 20만 원까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메가마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게 앞 도로에 트럭이 세워졌어요. 짐을 싣는 것도 아닌데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저러고 있어요? 길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트럭 때문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힘들어졌습니다.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여기 왜 세워놨어요? 회사 지시예요. 회사가 어디인데요? 메가마트요. 역시나 그들이었어요. 구청에 신고했지만 불법 주차가 아니라며 처리가 안 됐습니다. 화물차는 적법하게 주차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트럭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럴 순 없어. 직접 메가마트 본사로 찾아갔어요.
담당자 좀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트럭 좀 치워달라고요. 영업 방해예요. 잠시만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영업부장이 나왔어요. 저번에 협력하자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 박 사장님. 웬일이세요? 트럭 좀 치워주세요. 트럭이요? 무슨 트럭? 제 가게 앞에 세워놓은 거요. 아, 그거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닌데요.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누가 했는데요? 글쎄요. 운전기사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동네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순이 우리가 해결했어. 뭐려? 트럭이 비켜갔어. 어떻게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항의했어. 그랬더니 도망가듯 가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해결한 거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우리가 고맙지. 말순이가 우리 위해 싸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날 저녁 SNS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트럭에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마트의 횡포, 시민들이 막아내다.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으로 올라갔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어요. 메가마트 불매운동 해야 해요. 작은 가게 괴롭히는 대기업 용납 못해요. 말순 할머니 응원합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메가마트 주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불매운동이 실제로 시작된 거예요. 메가마트 본사에서 급하게 사과문을 냈어요. 해당 사건과 무관하며 앞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상생? 행동으로 보여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박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메가마트 회계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을 돕고 싶어서 왔어요. 저를요? 남자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메가마트의 불법 거래 증거가 들어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불법 거래요? 네. 지역 마트들을 없애기 위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았어요. 경쟁자를 제거하려고요. 그게 불법인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남자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공정위에 제출하세요. 그럼 메가마트를 막을 수 있어요.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 동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 가게에서 자주 놀았죠. 사장님 남편분이 과자도 주시고 그랬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랬구나. 메가마트가 하는 짓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남자가 나가고 USB를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하나 열어보니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덤핑 판매네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자세히 보니 각 지역마다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년간 지속적으로요.
이게 증거구나. 메가마트가 조직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무너뜨린 증거였어요.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공정위에 갈 거예요. 공정위? 무슨 일인데? 메가마트 신고할 거예요. 혼자 가려고? 네. 안 돼. 우리도 같이 갈 거야. 할머니,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가 있잖아. 할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뒤 동네 사람들 20명과 함께 공정위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고할 거예요. 접수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 함께 왔어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메가마트 때문에 겪은 피해를 적었어요. 담당 조사관이 자료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대한 사안이네요.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야죠. 이 정도면 대형 사건이에요. 공정위에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좀 나아지려나? 그랬으면 좋겠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며칠 뒤 메가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사장님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사장님 손해보실 일 아니에요. 우리 제안 들어보세요. 싫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메가마트 이사입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 얘기 들어주세요. 5억 드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5억 원. 신고를 취하하시면 드리겠어요. 미쳤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10억도 가능합니다. 숨이 막혔어요. 10억이라니. 10억이면 잠깐 흔들렸어요.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싸워봤자 사장님만 손해예요. 그래도 안 돼요. 남자가 표정을 굳혔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가 할게요. 돌아가세요. 남자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10억을 거절했어. 믿기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SNS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말순 슈퍼 사기주의. 동네 통장은 불법 유사금융. 박말순의 진실. 거짓 정보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도 악의적이었어요. 역시 돈 노리고 하는 거였네. 선한 척하더니 본색 드러났다. 믿었던 내가 바보.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동네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말순이가 메가마트한테 돈 받았대. 동네 통장으로 돈 벌려고 했대. 누가 퍼뜨린 건지 뻔했죠. 가게로 손님이 뚝 끊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봤습니다. 말순이 그거 사실이야? 단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도는데? 메가마트가 퍼뜨린 거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 표정이 영 찜찜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통장 회원들도 하나둘 탈퇴했습니다. 말순이 미안해. 우리도 이제 괜찮아요. 이해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회원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50명이었던 게 20명으로요. 가게 매출도 바닥을 쳤어요. 하루에 10,000원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체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열어봤자 손님도 없을 텐데. 하지만 습관처럼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서 있었어요. 김할머니였습니다. 말순아, 할머니, 혼자 울었구나. 눈이 퉁퉁 부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많이 힘들지? 네. 울어도 돼. 참지 마.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다들 저를 의심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증명하면 되지. 증명요? 응. 내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요?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해. 진실을 밝혀.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야 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왜 안 도와?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많이 오진 않았지만 20여 명은 모였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니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메가마트에서 저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신고를 취하하면 10억을 주겠다고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니까요. 증거가 있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녹음은 없어요. 하지만 제 양심에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럼 소문은 뭐예요? 메가마트가 퍼뜨린 거예요. 저를 무너뜨리려고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김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말순이를 40년 넘게 봐왔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말순이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다른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저를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순이 믿어요. 메가마트가 나쁜 거지 말순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계속 싸워야죠.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동네 통장을 더 키워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네. 지금이야말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지는 거예요. 제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마을회관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했어요. 전직 회계팀장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드린 자료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더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회계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부 이메일이 있어요. 임원들이 주고받은 거요. 그걸 구할 수 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해볼게요. 사흘 뒤 회계팀장이 또 다른 USB를 가져왔어요. 이게 결정타일 겁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이메일 내역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지역 마트 제거 작전 추진, 원가 이하 판매로 경쟁자 무력화, 소상공인 항해 시 법무팀 대응.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 수준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론화해야 해요.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언론에 공개하기로요. 지역신문 기자한테 연락했습니다. 독점 자료가 있어요. 메가마트의 불법 행위 증거요. 정말요? 당장 만나요. 다음날 기자를 만나 자료를 건넸어요. 이건 대단한데요. 특종이에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당연하죠.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메가마트 조직적 불법 행위 포착. 소상공인 제거 위에 원가 이하 판매. 내부 이메일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기사가 나가자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방송에서도 연일 다뤘습니다. 메가마트 파문 확산. 공정위 정격조사 착수. 시민단체 불매운동 본격화. 메가마트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10%나 떨어졌습니다. 본사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상공인 죽이는 기업 규탄한다. 메가마트 퇴출하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며칠 뒤 메가마트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메가마트 본사가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 광경이 뉴스로 나왔을 때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됐구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가게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니? SNS 홍보요. 할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게 가능해? 요즘은 SNS가 최고입니다. 제대로만 알리면 분위기 바꿀 수 있어요. 청년이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68세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 거대 자본에 맞선 작은 용기. 동네 통장. 그 따뜻한 시작.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메가마트 절대 안 갑니다. 말순 할머니 힘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뒤부터 가게에 손님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응원해요. 여기서 장 볼게요. 메가마트는 이제 안 가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동네 통장 회원도 다시 늘었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가입했습니다. 말순이 미안해. 우리가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제 끝까지 함께 할게. 고마워요. 사람들과 화해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메가마트 임원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요? 벌금도 내고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상생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상생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로요. 100억 원이요? 네. 그리고 지역 마트와의 협업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대표로요. 제가요? 네. 사장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순간 고민이 됐어요. 이들의 제안을 받아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생각해 볼게요.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이들을 믿어도 될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조언 좀 해주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순아, 내 마음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 조건을 달아. 조건이요? 응. 내가 원하는 걸 확실하게 받아내는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다음 날 메가마트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박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제 조건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말씀하십시오. 첫째, 상생기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당신들 손 안 거쳐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둘째, 앞으로 원가 이하 판매 절대 금지. 공정거래 원칙을 지켜야 해요. 알겠습니다. 셋째, 동네 마트들한테 납품 기회를 주세요. 똑같은 조건으로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계약서로 만들어요. 법적 효력이 있도록요.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장님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가 진심으로 변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시작됐어요. 변호사가 와서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이제부터 메가마트와 소상공인은 동반자입니다. 대표이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내밀었어요. 믿어볼게요. 하지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날 뉴스에 대서특필됐어요. 메가마트 소상공인 상생 협약 체결. 박말순 할머니 변화의 중심에 서다. 동네 통장 전국적 모델로 확산. 기사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말순이 축하해. 우리가 이겼어. 정말 대단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시작한 거잖아. 우리는 따라갔을 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함께여서 가능했다는 걸. 며칠 뒤 공정위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요. 메가마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0억 원, 임원 3명 업무정지 처분, 향후 3년간 집중감시 대상. 제대로 된 처벌이었어요. 이제 함부로 못할 거예요. 상생기금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100억 원이 조성됐고 소상공인 대표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말순 위원장님, 첫 사업으로 뭘 할까요? 어려운 가게부터 도와야죠.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곳들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전국의 어려운 가게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지원, 시설 개선, 물품 납품 연결.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었어요. 석 달 만에 100여 개 가게가 살아났습니다. 말순 위원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말순님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대통령 표창이요? 네. 사회공헌과 상생 경제 모델 창출 공로로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다니.
시상식 날 청와대로 갔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박말수님 전방으로 나와 주십시오.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장을 건네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김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상 받았어요. 그래, 잘했어. 당연한 거야.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전화를 끊고 상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동네 통장 성공 비결을 알려주세요.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말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말수나 내 경험을 나눠야 해. 그게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거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강연을요. 첫 강연은 부산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말순입니다. 떨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는 평범한 할머니죠. 사람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이웃들이 함께 해줬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동네 통장을 시작한 계기, 메가마트와의 싸움, 어려웠던 순간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서로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용기 얻었어요. 한 분 한 분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국을 다녔어요.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동네 통장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동네도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전국 100여 개 동네에서 동네 통장이 시작됐어요.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정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역 화폐와 연계할 수도 있겠네요. 말순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봐야죠. 정책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통장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예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어요. 뿌듯했습니다. 1년 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지역상생 통장제도 전국 시행, 100억 원 예산 투입, 박말순 위원장, 자문위원 위촉, 동네 통장이 정식 정책이 된 거예요. 그날 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말순이 대단해. 우리 동네에서 시작한 게 전국으로 퍼졌어. 자랑스러워.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가게 매출이 안정됐거든요. 이제 하루 5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외상장부도 거의 정리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갚아나갔거든요. 말순이 이거 드디어 갚네.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아니야. 이제 여유 생겼어. 말순이 덕분에. 한 분 한 분 빚을 갚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석 달 만에 외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늘었어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구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메가마트 대표이사가 직접 찾아왔어요.
박 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저희와 함께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요? 브랜드요? 네. 말순상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국 체인이요? 네. 사장님의 철학을 담은 가게를 전국에 만드는 거죠. 저희가 투자하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솔깃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조건이 뭔가요? 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원만 할게요. 정말요? 네. 계약서로 보장하겠습니다. 며칠 고민했어요.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김할머니와 상의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면 해. 하지만 본질을 잃으면 안 돼. 본질이요? 응.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 먼저야.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메가마트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익의 절반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제가 뽑아요. 어려운 사람들 우선으로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통장 시스템은 모든 매장에서 운영해요. 완벽합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석 달 뒤 첫 말순상회가 오픈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어요. 개업식 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말순 할머니 가게다. 여기서 장 봐야지. 동네 통장도 할 수 있대. 첫날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에 10개 매장이 더 생겼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도시마다 말순상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저 일자리 얻었어요.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1년 만에 말순상회는 50개 매장으로 늘었어요. 매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연간 300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절반은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가게를 돕고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말순상회 나눔 경영의 모범. 이익보다 사람 먼저 새로운 기업 모델. 칭찬이 쏟아졌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모두의 것이지. 어느 날 메가마트 대표가 또 찾아왔어요. 박 사장님, 상장하면 어떨까요? 상장이요? 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규모를 키우려면 필요합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크기가 딱 좋아요. 하지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대표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뜻대로 하시죠.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대로 운영하는 것. 매장 하나하나를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을 만나고 손님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상회는 100개 매장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어요. 말순 할머니의 3년을 기록하고 싶어요. 저요? 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6개월간 카메라가 따라다녔어요. 가게에서, 강연장에서, 회의실에서 제 일상을 모두 담았습니다. 다큐가 방송됐을 때 시청률이 10%를 넘었어요. 올해 최고의 다큐멘터리,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 박말순,
시대의 아이콘,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게를 지켰어요. 원래 그 작은 가게에서요. 말순이, 이제 큰 사무실까지 그래. 여기가 좋아요. 제 시작점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건 변함없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외상장부를 확인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누구세요? 저 작년에 말순상회에 취직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노숙자였거든요. 아무도 저를 안 뽑아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기회를 주셨죠. 그랬구나. 이제 저 돈도 모으고 집도 얻었어요. 결혼도 할 거예요. 정말 축하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청년이 깊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성공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컸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남긴 가게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자랑스럽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희망찬 하루가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말순상에는 이제 200개 매장을 넘어섰어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대형마트 안 가요. 말순상회가 더 좋아요. 여기는 사람 냄새가 나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나눔도 하잖아요. 고객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7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말순이 생일 축하해. 마을회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이 따뜻함이 계속되길. 간단한 소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말순아, 자랑스러워. 할머니, 내가 우리 동네를 살렸어. 아니, 세상을 바꿨지.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70살이 됐다. 68살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돈이 아니라 신용으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걸 배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네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웃음이 넘쳤거든요. 다음 날 정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박 위원장님,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또요? 네. 이번엔 경제혁신 공로입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상을 받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전국에서 동네 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첫 번째 전국 대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서울 코엑스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동네 통장 전국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3년 전 저는 그냥 작은 가게 주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 통장은 전국에 퍼졌어요. 5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죠.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힘이에요. 말순 할머니, 우리의 영웅.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요. 네. 3,00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렸어요. 대회가 끝나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동네도 살아났어요. 이제 서로 돕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할머니가 희망을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 그날 저녁 서울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여니 메가마트 대표이사였습니다. 박 사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들어오세요. 대표가 들어와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께 마지막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요? 네. 말순상회의 경영권을 완전히 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경영권을요? 네. 저희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주식도 다 드릴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옳았어요. 저희가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장사가 뭔지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표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람이 먼저라는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젠 사장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만든 거니까요.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대표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 정말 내 것이 됐구나.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동네로 돌아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혼잣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서울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대회 어땠대?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웃었어요. 이게 일상이고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와 서류를 건넸어요. 말순상의 지분 100%가 박 사장님 명의로 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완전히 사장님 회사예요. 서류를 보니 실감이 났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 됐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큰 회사 사장님인데 왜 여기 계세요? 청년이 물었어요. 여기가 제 자리니까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의 말순상의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말 시상식을 열었어요. 올해의 직원상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상을 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함께 만들어 온 거니까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나눔이 있는 회사로요. 네. 모두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날 아침 가게 앞에 서서 해돋이를 봤어요. 올해도 잘 부탁해. 해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 함께 해를 봤어요. 말순이 새해 복 많이 받아. 할머니도요. 서로 덕담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해 봄 정부에서 큰 발표를 했어요. 동네 통장 시스템을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시행합니다. 박말순 위원장을 정책 자문으로 위촉합니다. 뉴스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 말순 할머니 정부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달라지겠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네에 머물렀어요. 정책회의가 있을 때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님, 서울로 이사 안 오세요? 아니에요. 제 자리는 동네예요.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이게 맞아요. 여름이 되자 말순상해가 300개 매장을 넘어섰어요. 매출도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절반은 사회에 환원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천사예요.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봐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을이 되자 동네에 변화가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저 고향에 돌아왔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말순상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한 명 한 명 정성껏 면접하고 뽑았습니다.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활기를 되찾았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가게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말순이 덕분에 동네가 살아났어. 예전 같지 않아?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 동네 어르신들이 기뻐하셨어요.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벌써 4년이 흘렀구나. 68살에 시작해서 이제 70이 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동네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열었어요. 말순이에게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맙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고. 그럼.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연말이 되자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박말순의 4년 기적의 기록. 1시간짜리 특집이었는데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 감동의 눈물 흘렸다. 박말순은 한국의 자랑.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섣달그문 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1년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자 동네에 종소리가 울렸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보, 새해예요. 보고 있죠?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우리 동네가,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따뜻해지길. 새해 첫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점심때쯤 김할머니가 오셨어요. 말순아, 새해에도 잘 부탁해. 할머니도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말순아, 너 정말 대단해.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연하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새해가 밝았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고 함께 걸어갈 길이 멀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웃들이 함께 하니까. 앞으로도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게 내 사명이니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네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야. 가난한 슈퍼 할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300개 매장을 가진 회사 대표가 됐어요. 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고 이웃들과 함께 사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혼잣말을 하고 웃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기회가 시작됐습니다. 거대 자본과 맞서 싸워 이긴 68살 할머니의 이야기.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